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자 은영 씨 오늘 스타 주민에서는 어떤 스타들의 인생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여러분 2025년 을사년 푸른 뱀띠의 해잖아요. 이 예로부터요 푸른 뱀은요 지혜와 그리고 변화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졌었는데요. 올 한 해 그만큼 뱀띠 스타들의 그런 행보가 더욱더 궁금해지는 그런 한 해인데요. 그래서 오늘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할 2025년 더 빛날 뱀띠 스타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2025년 더 빛날 뱀띠 스타들 첫 번째 뱀띠 스타는요 바로 연예계 최연소 뱀띠 스타인데요. 어떤 분이냐? 이분은요 정말 한마디로 감성 장인 뱀띠입니다. 누구냐? 올해 2013년생 뱀띠 스타 트로트계의 감성장인 바로 황민호 군입니다. 야. 너무 잘해요 정말. 황민호 군, 2013년 뱀띠 해면 12살. 벌써 그래도 두 번째 뱀띠 해를 네. 예. 네, 이 황민호 군은 2013년 말하자면 개사년 뱀띠에 태어났는데요. 아버지 한국인인 아버지 그리고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현재 연예계 최연소 뱀띠 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당시 9살의 나이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최연소 참가자로 출전한 이후에 다른 트로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믿기지 않는 감성과 가창력으로 주목받은 뱀띠 트로트 신동입니다. 네, 지금 뭐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황민호 군 무대를 볼 때마다 와 정말 입을 다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9살이면 트로트보다는 동요 한참 부를 때거든요. 저는 트로트 불러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대를 봤는데 정말 무대 장악력이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 손을 저렇게 앙칼지게 이렇게 꽉 잡는 요 힘을 보세요. 이 엄청난데요. 이 황민호 군의 노래를 들으면 사실 이 무대 퍼포먼스 말고도 그 노래 속에 실려 있는 이 감성 전달 능력이 굉장히 이 황민호 군의 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트롯 대부 남진 씨도 이 황민호 군의 이 감성에 대해서 정말 극찬을 한 바가 있는데요. 저 나이에는 사실 감성 그리고 음정이 약간 흔들려야 되는데 민호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민호 군을 천재, 타고난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극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로트계 뱀띠 스타인 황민호 군 2025년 이 뱀띠에 더 빛날 스타임이 이미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요. 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자고 하잖아요. 그거 바로 황민호 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수상 이력이요. 정말 대단한데요. 우리 황민호 군 2023년에는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트롯 꿈나무에게 주는 트롯 주니어 챔피언상을 받으면서 가능성을 알렸고요. 그리고 2024년 4월에는요. 트롯 꿈나무상 그리고 2024 대한민국 국민대상 문화예술제 시상식에서 트로트 가요 국민대상을 거기에다가 2024 트롯 챔피언 어워드에서 베스트 퍼포먼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야, 야. 다른 상 쭉 나열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트로트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 네, 진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013년생 뱀띠 스타인 이 황민호 군이요. 24년 차 뱀띠 가수와의 대결에서 완승을 또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24년 차는요, 가수 데뷔 24년 차가 아니라 한 바퀴, 두 바퀴 돈 나이가 24년 차이라는 뜻인데요. 대단하죠. 이 야. 황민호 군이요, 2023년도에 자신과 띠동갑으로 두 바퀴 차이 나는 이 89년생 뱀띠 가수 박건우 씨와 한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민호 군이 선택한 노래가 뭐냐? 가수 박정식 씨의 천년바위였고요. 이 89년생 뱀띠 가수 박건우 씨는 장민호 씨의 정답은 없다를 선곡을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탁 트인 발성, 여기 아까 남진 씨도 극찬한 이 감성으로 15대 0으로 이겼습니다. 야,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무대 장악력이 엄청나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 황민호 군의 형이 또 있는데 그 형이 사실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들고 이렇게 방송 활동하는 황민호 군을 보면 좀 안쓰럽게 느끼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황민호 군의 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호의 나이 또래에는 뭐 떡볶이도 먹고 오락실도 가고 이래야 하는데 스케줄이 바빠서 마음이 안 좋긴 하다. 그래도 형 마음으로서는 어쩔 수 없더라. 잘하고 있으니까 좋다라면서 동생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네, 황민호 군 또래들은 떡볶이도 먹겠지만 학원에 뺑뺑이를 돌고 현실이죠. 네. 요즘 근데 황민호 군 형은 황민호 군 밀착 케어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 황민호 군 형이죠. 우리 황민우 군이 정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고 하는데요. 그게 무슨 이유냐? 바로 우리 민호 군을 또 챙기느라 그렇다고 합니다. 민호 군 옆에서 노래, 춤 이런 걸 관리해 주는데요. 거기다가 떡볶이 먹고 싶고 그리고 오락실 가고 싶은 우리 황민호 군의 멘탈까지 담당을 해서 또 챙겨주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보는 이모 팬으로서 너무나도 뿌듯한 이야기네요. 네,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앞서 이렇게 같은 무대도 서는 형이 동생을 보면 정말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 같아요. 일단 민호 형제가 8살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 민호 군은 어렸을 때부터 동생 기저귀도 갈고 우유도 먹이고 하면서 정말 아들처럼 키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끈끈한 이 우정, 이 끈끈한 형제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육아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민호 군이 항상 학교에서 돌아오면 안아주고 잘 때도 재워주는데 휴대전화에도 동생 대신 내 사랑 아들으로 이 저장을 할 정도로 하나뿐인 동생을 아주 살뜰히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방학이겠습니다만 황민호 군이 방학이 아닐 때는 학교 가야죠. 또 행사 가야죠. 맞아요. 방송해야죠. 그런데 공부도 잘한대요. 네, 믿기 힘들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황민호 군은 1등은 아니지만 이 수학 분야에 있어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 또 수학이란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게 상위권에 들기 어려운데 또 다른 나머지 과목들도 대부분 상위권이라고 하니까 야. 올해만큼 공부도 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 방송 지금 아침에 많은 가족들이 보고 있을 텐데. 큰일났네요. 아, 큰일입니다. 아, 황민호 군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눠봤는데요. 이 12년 이 뱀띠 인생에서 트로트와 형을 정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황민호 군에게 형이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민호 군에게 이 민호 군이 어떤 존재일까요? 형광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형광펜? 그 노란색 그 펜?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요즘 말로요. 형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펜의 줄임말이 형광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에게 형은 부모님 같고 스승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에게 꼭 받고 싶은 게 있었으니 바로 형이 만든 노래다라고 하는데요. 아니 형이 만든 노래를 동생이 부르고 이렇게 감정을 절절히 표현하고 저는 나중에 뭐 듀엣도 이제 정말 그쵸. 멋있는 무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충분히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형의 노래를 받아서 노래를 하는 이 민호 군의 모습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뱀띠 스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스타입니까? 네, 2025년 더 빛날 뱀띠 스타들 두 번째 뱀띠 스타를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바로 기네스북 등재 뱀띠입니다.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바로 데뷔 70주년이 얼마 남지 않은 1941년생 대표 뱀띠 이미자 씨입니다. 1941년생 뱀띠 이미자 씨.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자 씨는 지난 1990년에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음반과 노래를 취입한 가수로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는데요. 지금이 아닙니다. 당시 1990년 당시까지 발표한 음반이 총 560장, 그리고 발표한 노래가 2069곡에 이를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를 자랑합니다. 아니 1990년이면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한 해 전인데 이미 그때 음반을 560장을 발표를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미자 씨 자신의 데뷔곡이죠. 이 19순정처럼 1959년도 19살에 가요계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기록을 세운 이미자 씨, 이 대중음악인 중 이 최장기간 활동 중인 뱀띠 스타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같은 공로를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기도 했어요. 2023년에요. 대중문화예술 분야 이 최고 권위 정부 포상이자 최고 등급인 금관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미자 씨 하면은 자연스럽게 붙는 수식어가 트로트 여왕인데 정작 본인은 이 수식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네, 트로트계에서 가장 오래 활동하고 있는 뱀띠 스타, 뱀띠 가수인 이미자 씨는 을사년 뱀띠 해를 맞아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면요. 가수는 매우 많아졌지만 가사 뜻보다 기교 위주로만 부른다. 독특하게 잘 부르는 가수는 아직 못 봤다. 지금 여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전통 가요를 부르는 방식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트로트 여왕이라는 거창한 타이틀보다 전통 가요 가수라는 타이틀을 여전히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만의 소신을 전한 이미자 씨인데요. 이미자 씨의 인생 발자취의 그 기록들을 돌아보면 유독 뱀띠해에 이룩한 성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벌써 7번째 뱀띠해를 맞이하고 있는 이미자 씨, 1941년생이죠. 그녀의 인생을 돌아보면 뱀띠와 관련이 많은데요. 먼저 가수로 데뷔한 이후 처음 맡게 된 뱀띠해인 1965년에는 평생의 콤비가 되는 작곡가 박춘석 씨를 만나서 이후에 흑산도 아가씨, 섬마을 선생님, 기러기 아빠를 발표하면서 발표하는 곡마다 정말 대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1989년 뱀띠해에는 이미자 씨가 트로트 가수 최초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989년 굉장히 의미 있는 해인데요. 이미자 씨가 가수로 데뷔를 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이처럼 본인에게도 의미가 남다른 해에 이미자 씨는 트로트 가수 최초로 세종문화회관에 공연을 하면서 그동안 금지곡으로 분류됐던 이 동백 아가씨를 그곳에서 불러서 평생 잊지 못할 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은 뭐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렇게 가수들 공연하는 거 자주 보시기 때문에 그게 왜 대단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트로트 가수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한다? 이거 정말 흔치 않은 어려운 일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면 대중음악계에서 뭐 이적 씨, 김동률 씨가 이제 딱 생각이 나는데 사실 지금도 세종문화회관에 쉽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세종문화회관은요 1978년 건립 당시에 순수 예술의 발전 육성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목적 아래에 이 연예 공연 그리고 정치 종교 행사를 금지하는 운영 행사 이 운영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당시에 세종문화회관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이미자를 세우면 고무 신짝들이 많이 들어와 질서가 없어지고 문화를 해친다라는 이유로 대관 자체를 거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이미자 씨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서울시장인 고건 전 총리의 도움을 받아서 공연을 결국은 할 수 있도록 끌어냈는데요. 이 세종문화회관 측의 생각과 달리 정작 이 이미자 씨의 공연 첫날에는 당시 4당의 이 총재 대표를 비롯한 정계 인사들이 이 공연을 다들 보러 왔다고 합니다. 와. 이거 어떻게 보면 트로트계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건데 이미자 씨가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서면서 그 이후에 후배 트로트 가수들도 그 무대에 쓸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자 씨의 마지막 공연이 2024년 11월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가 뱀띠해인 만큼 올해는 더 다양한 활동, 또 많은 공연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좀 되는데요. 네, 모두의 바람이 그렇지만 정말로 아쉽게도 이미자 씨는 더 이상 단독 콘서트를 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20여 곡을 오롯이 혼자 부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밝혔고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이 부른 노래가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구나라는 자격지심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미자 씨는 정말 뭐 누구나 인정하는 대단한 그럼요. 가수시죠. 네. 근데 뱀띠해 이미자 씨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올해는 이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해라고 합니다. 내가 가요계에서 과연 잘 해왔는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느 정도 내가 부를 수 있는가 이런 걸 점검하는 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가수들, 그 가수로서 아주 멋있게 마무리했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후배들 부끄럽지 않도록 잘 정리하고 싶다라고 올해 이 을사녀 계획을 밝혔습니다.